여러분은 도시녀를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스타벅스에서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고 프라다백 어깨에 걸고 정담동 거리를 걷는 여자? no. 그런 여자는 너무 흔하잖아요. 레알 도시녀는 도봉구에 사는 시골스러운 삶을 선택한 여자랍니다. 하지만 촌스러운 여자들은 절대 never never please 팟캐스트 시즌2로 들어선 전문 방송인들이거든요. 재밌을 거예요. 느낌 아니까. 자, 이제 도시녀의 유쾌한 스타 들어볼까요?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시즌2 제4회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는 도봉N에서 만드는 팟캐스트로 건강에 가장 좋은 먹거리와 텃밭, 제철 음식 요리법 같은 친환경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도시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도시녀의 진행을 맡고 있는 도봉N 미디어 활동가 카메론입니다. 여기 나와주신 패널님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방학동 영산군묘 뒤쪽에 있는 영인의 텃밭에서 조그맣게 텃밭을 경영하고 있는 뜰에 내리는 비 뜰에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너무 빨리 끝나서 준비가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유드림이고요.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면 전국구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요인데요. 도봉산 밑에 배밭 농장에서 3년째 텃밭을 하고 있고요. 저기 늦둥이 키우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는 해요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에 살면서 텃밭은 도봉구에서 가꾸고 있는 도시녀 써니가 가을 텃밭에 풍요로운 기운을 하나를 안고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써니님 멘트 늘 기대되고 있어요. 깔끔해요. 준비 너무 계속 지난 수업부터 준비를 해주시니까. 막 샘나 나도 밤샐래. 새벽까지 수고했어요. 근데 혜원님은 늦둥이 키우신다는 데서 젊어지셨어요. 아, 그래요? 예, 옷 스타일도 되게 젊어지시고, 그렇죠? 얼굴에서 광채가 나세요. 좋은 일 멘트예요.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좋은 일. 아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밝아지셨다 그러죠. 아직 생식 진행 중이신 거죠? 예, 오늘 며칠째죠? 지금 39일째입니다. 독하다 독해. 대단하십니다. 뭐 다른 거는 주로 그러면은 계속 근데 어떤 분이 뭐 저한테 드시는지.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비워내면 네. 다른 게 또 채워진대요. 딴 게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건강에 채워지고. 근데 옛날에도 그런 기억이 있어. 분명히 비우면 뭐가 채워진다 그랬는데 좋은 게 와. 나쁜 걸 버렸으니까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또 뭔가 생식하게 오겠죠? 되면은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좀 이렇게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놓는 거잖아요. 막. 화식은 확실히 음식을 더 욕심을 부리게 되고 더 맛있게 당기는데 네. 생식은 네. 음식을 절제를 할 수가 있고 욕심이 별로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저도 해야 되겠네요. 해보고 싶네요, 저도. 근데 이렇게 뭐가 다뭐 S라인 몸이 뭐 개운해진다기보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 그건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막 이거 하기 전에는 막 굉장히 막 혼자 막 굉장히 뭐랄까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네네. 하고 나니까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냥 뇌청, 장청이란 말이 있거든요. 예. 이제 장이 이제 편안해지고 몸에 이제 나쁜 전문용어로 해서, 독소를 예. 싹 빼내는 작업을 한 거야. 일단 그러니까 뇌도 그래서 맑아지고. 여기 다시 그럼 물도 좀 많이 마시는 편이세요? 물을 평소에 많이 원래는 안 먹는데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많이 먹게 돼요. 보통 몇 리터 잡수세요? 하루에 2리터를 권장하더라고요. 2리터씩이나요? 그래서 물 먹느라고. 그러니까는 배고플 틈이 없어. 그래서 얼굴이 광채가 나시는 거, 물광빛. 근데 그 케이블 피부로. 방송에서 어제도 네. 보면은 물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반은 마시면 좋다. 반은 마시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근데 밥 먹을 때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아니 뭐 희석돼서. 평상시에 근데 이게 하루에 뭐 그렇게 나도 많은 양을 원래 물 먹기 싫어하고 몸이 자꾸 부는 스타일이라서 물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 100% 똑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맞아요. 그거는 맞고요. 예. 수독증이라 그래서 예. 물 대사가 안 돼서 이렇게 몸 안에 정체된 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좀 예. 이렇게 부었다 그럴까요? 예. 살집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증상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땡기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사 전후 2시간을 피해서는
이제 위산이 희석되니까 그러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소용이 없다 그러더라고. 천천히 한 모금씩 조금씩. 한 모금씩 이렇게 먹어야지 벌컥벌컥 먹으면 몸만 상한대요. 그리고 찬물을 이게 특히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그리고 찬물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도 물을 마시지만 피부로도 비가 오거나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건조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당기질 않아요. 벌써 피부가 느끼고 샤워해도 이렇게 물로도 이제 피부로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아토피 이런 사람들은 이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노폐물도 배설하고 네. 수분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피부도 다른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코만 하는 게 아니라 코만이 아니라 이쪽으로. 그래서 아침에 풍욕을 해. 풍욕. 풍욕은 어떻게 해요? 방송에서요. 쉽게 얘기하면 음. 알몸인 상태로 그러니까 내 몸을 다 이제 드러내놓고 그다음에 쐰 다음에 다시 덮어주세요. 담요나 아니면 얇은 천 같은 걸로 해서 아. 몸을 데워준 다음에 예, 예. 모공이 열리죠. 네. 그다음에 다시 벗어주면 이게 이제 서늘해지면 또 모공이 수축되겠죠. 반복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인가요, 근데 그것도? 숲속에서 사실은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숲속에서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새벽하고 해 뜨기 전, 해 지고 그쵸. 나서 만물이 이게 제일 깨기 좋은데 전에. 시간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피부 그런 기능이 약한 분들 더 이제 그러니까 도움이 되죠. 이게 겉 피부가 속 피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지런해야 건강도 근데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이 바빠니까 그런 거 하려니까 너무 바쁘다. 지대를 하려면 그렇죠. 근데 편하게 그냥 다 하기 힘들어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야 미친 척하고. 저는 여름에 덥잖아요. 네. 그러면 집에서도 되도록이면 식구들도 샤워하고 나거나 그러면 이제 물이 마르길 기다리지만 좀 일부러 피부 호흡하라고 벚꽃 그냥 좀 다니게 둬요. 그 방법이 또 있네요. 제주도에 아는 분은 제주도가 자체가 도시래도 완전 숲속같이 이렇게 청정하잖아요. 밤에 불 딱 끄고 풍욕을 한대. 캄캄하니까. 너무너무 향기롭고 좋대. 그러니까 솔밭에 아파트가 있대요. 그 전에 일전에 그 연예인 그 코미디언 김미화가 남편하고 홀라당 벗고 이렇게 산속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던데. 그게 건강에 참 좋았겠네, 그럼. 그렇죠. 어, 네. 맨발만 벗고 뭐 아담과 이브처럼 맨발만 벗고 산길을 걸어도 근데 뭐 웃긴 얘기지만 밤에 연산군 쪽인가요? 정의공주 쪽인가? 거기에 바바리맨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텃밭 주변인데. 그쪽 말고 거기 저쪽 있어요. 건너편. 있어. 나 아는 사람이 그쪽에 갖다 내려오다가 네, 방학동 그쪽. 그 성당 바로 위에서 딱 혼자 보셨어요? 내려오는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이 산에 다시 가기 싫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리고 홀라당이에요. 정의공주 거기 예, 맞아요. 성당 저도 있는데 엄청 들었어요. 여자가 진짜? 혼자 딱 내려오니까 짠하더래. 그래갖고 못 내려오고 저기서 머문 못하니까 부부가 내려와서 저기 근데 완전히 나체예요. 지렸나? 바바리맨이 원래 바바리를 다 입었죠. 벗고 바바리 걸치고 이렇게 펼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냐고. 그렇지. 여자가 이제 한 사람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궁금하네. 아, 저한테 딱 걸려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 야, 너 일로 와봐. 그거를 상대방이 자세히 봤을 때 놀라는 모습, 무서워하는 거 그거를 즐긴대요. 그러니까 이거 저 바로 뒤로 대야 돼 핸드폰. 찍어야 돼요. 아, 찍으려고. 그래 더 벌려봐 그래갖고 아, 아이디어네. 올라, 이렇게 찍어줄게. 이렇게. 아, 거기 정의여중 그쪽 길로도 외진 네. 길이 있어요. 그 산길, 산길로 예, 맞아요. 거기가 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떼기 거기를 위험해하고 저희 딸이 정의여고잖아요. 정의여중하고 있대. 같이. 네. 높은 근데 딸이 데는 없어요. 있대요. 바바리맨 데만 있대요. 이제 중1 때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막 기겁을 하고 엄마 이랬는데 중3 되니까 야 너 일로 와봐 그랬대. 친해졌군요, 그랬더니- 익숙해졌군요. 그랬더니 안 오더랬는데. 그러니까 항상 여학교 집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렇게 막 화들짝 놀라는 거에 막 희열을 그 느끼는 반응을 거죠, 하나 그런 보죠. 거. 그래서 그 우리 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바바리맨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풍욕을 하시니까 건강하실 것 같은데. 진짜 산 속에서 거기 산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그 제대로 된 덮었다가 풍력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추우면 입고 있다가 열나면 이렇게 걸치고. 좀 잘못된 좀 괜히 또 풍력하는 분들이 또 오해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아유 저희 농담이죠. 이게 재밌네요. 재밌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아줌마들은 잘 가. 이번 이렇게 회차 아주 말도 히트 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어떻게 써니님은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 근래는 저는 요즘에 거의 매일 텃밭에를 좀 아, 다녔어요. 예. 왜냐하면은 좀 그 앞전에 요 전주인가 비가 한참 가을 비가 네. 축축하게 쭉 왔잖아요. 네. 그때는 애 먹이고 방구들 지고 선풍기 돌려가면서 말리느라고 이상하게 날짜를 날짜를 못 맞추고
표고버섯이니 고구마 줄거리니 뭐 이것저것 많이 사다 놓은 상황에서 비가 너무 계속 내리니까 하늘에서 하는 일은 선풍기를 어찌하겠어요. 계속 돌리고 말리다가 비가 또 안 오니까 또 텃밭이 궁금해서 텃밭을 간 거예요. 갔더니 그냥 무청잎파리가 내 팔뚝만하게 그렇게 쭉 컸어요? 늘어져서 네, 숲을 크더라고요, 사진 이루고 보니까. 있더라고. 근데 그게 좀 무가 알이 굵어지려면 좀 솎아줘라 그런 아. 말씀을 하셔서 솎다 보니까 한 양동이가 또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버리기도 아깝잖아. 또 들고 와갖고는 깨끗이 씻어서 절여서 무청김치를 요번에 담갔습니다. 이야, 부지런하시네요, 아주 그냥. 이것하고 한 6집이 나눠 먹었네. 맛있었어요. 담으신 거는. 직접 예, 농사 지은 저는 거는 더 제가 그냥 맛있었겠죠. 담궜는데 어때 어. 맛있다고 그래. 옆에 이웃이 완전 맛있어 이러니까 맛있던 줄 알지. 맛없다 그럼 다음에 못 얻어 먹잖아요. 그렇지. 무청김치는 또 처음 들었어요, 저는. 진짜 원래? 맛있어요. 가을 열무 그때 말고 또 우리 무청. 그러니까 김장무. 녹음하기 전에 우리 혜호님이 이렇게 네. 또 저기 주셨어요 아이디어를. 또 이게 텃밭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했더니 일러주셔서 그대로 또 실행을 했더니 좋더라고요. 무는 아직 안 자랐죠? 아니요, 무가 좀 한창 올라왔어요. 쑥 올라왔길래 옆에 있는 흙으로 또 물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북을 돋아주죠. 도닥도닥 해주고 또 바질도 이렇게 그 제가 카세도 이렇게 그 말들을 표현을 했지만 바질도 반질반질 잘 자랐고 오이도 넝쿨이 져서 또 그 열렸더라고요. 넝쿨 또 줄기줄기 또 이렇게 걸어주니라고 또 집에 있는 꼬챙이들 다 갖다가 다 달아주고 지지대 세워주고. 예, 지지대 세워주고 오, 가을 아니 재미를 좀 빨리 보시네. 심으셔갖고 오. 빨리 컸어요. 네네. 그리고 또 틈틈이 비료 또 가서 또 걸음 번갈아 해줬더니 그게 맞물려서 비도 오고 걸음도 주고 비료도 주고 했더니 이게 딱 상생이 돼서 저 아주 그냥 무성이 잘 자랐어요. 재밌게 지셨겠네, 텃밭에서 그냥. 아유 그냥 스트레스 무슨 풀어가면서 시골 아낙 마냥 그냥 선글라스 하나 좀 끼고 선글라스 껴줘야 돼요, 진짜. 얘 너 거기서 그렇게 계속 땡볕에서 일하면 어떡해 언니가 아는 언니가 아, 예. 오셨는데 괜찮아 선글라스 꼈으니까 그러고 선글라스 끼고 이랬더니 지나가는 분마다 쳐다보는 거야. 또 텃밭에 또 연인이 또 탄생하시겠군요. 아니 이상할 거 아니야 텃밭에서 선글라스 끼고 막 하시는 유행을 별로 왜- 없어요, 진짜. 아, 없어요. 아니 정말. 유행을 또 저희 선도하실 수가 밭에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항상 항상 쓰고 했는데 저희 밭에도 의외로 없어요. 저도 보통은- 가끔씩 끼는데 없어요. 보통은 아니 모자를 왜냐면 쓰죠. 제가 다니는 텃밭에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다 이렇게 거뭇거뭇 타셔서 그냥 모자나 맞아요. 이렇게 챙이는 모자나 쓰시지 저처럼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와갖고 막 이렇게 막 벌레 잡고 벌레네? 그리고 팍 비틀어가지고 죽이고 또 막 그러질 않으니까. 그 선글라스 낀 눈 쪽만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대를 해보죠. 먼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선스프레이로 쫙 뿌려주고 그 밭에는 많이 옆에 주변 밭들도 많이 자랐어요. 그런 이게 거. 주변 예. 밭을 잘 만나야 되는 게 좀 정갈한 밭을 만나면 벌레들이 덜 끼는데 좀 숲이 우거지거나 손질이 안 된 텃밭을 만나면 좀 그게 애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밭에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 밭에 옆에 밭에는 깨를 다 뽑았는데 그분은 깨를 안 뽑았어요. 왜 안 뽑았어요? 그래, 안 근데 뽑은 경우에는 깨 어떻게 나중에 되는 거예요? 수확하시려고. 근데 이렇게 아니요 깨를 수확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계속 한 번 가지를 쳐줬는데도 계속 깻잎이 나오니까 그거 뭐 뜯어서 나물 해 먹는다고 내비두시는데 잘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벌써 노랗게 못 먹어. 뭐 그때. 그런 거 꼈거든요. 그거 그래서 벌레 아니 뭐 이게 인터 벌레 아니에요? 병균 너무 무성해서 병균 아니에요? 그 좁은 틈 진딧물 사이로 같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 오늘 갔다 왔는데 그 밭이 저희 하시는 밭 있잖아요. 우주농 밭이 되게 그 초라해지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밭들은 막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배추가 아까 많이 컸죠. 위에 밭은 벌써 캤어요. 한번 배추를. 그 또 모종을 심으셨더라고요. 그 바로 위에. 근데 저희 밭에 있는 배추나 무들은 영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카메라님 얘기해 주셔야죠. 박원순 시장님 방문하신 거. 저희가 여기는 어디예요? 그 오신 제가 분. 거의 옆에 그 숲속이라는 그 공방인데요. 그 공사 중인데 그 저희 미디어 같이 수업 들었던 그 마님이라고 아시죠? 네네네. 텃밭 그분이
오라고 와서 불고기 그 고추장 불고기랑 홍어에 그 인간 마루타가 되라. 그래서 초대를 막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12시에 땡 맞춰서 갔죠. 그랬더니 우리는 딱 가자마자 먹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준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막 먹으면서 좀 뭐 얘기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도봉구청장님이 또 오시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그다음에 또 좀 한참 지나서 또 저기 시장님이 또 오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무슨 도봉구나 강북구 무슨 그런 요즘 지역들 시 다니면서 구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두루두루 보시는 것 그런다고 같아요.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바로 옆인데 네. 거기는 뒤에 놀이터가 이제 아이들 놀이터 주민들이 쉼터 같은 곳을 이제 그 짓고 있더라고요. 갤러리처럼도 이렇게 하고 공사 중인데 10월 중순에 이제 마무리를 하나 봐요. 그것 때문에 가신 거네요. 그런 것 보다는, 같아요. 예.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공방인 것 그쵸. 같아요. 이제 도봉구에 이제 행차를 하셨으니까 노원구도 조만간 오시겠군요. 노원구 아마 가지 않았을까요? 아직. 아직 안 갔어요. 강북구는 좀 간 것 같더라고요. 오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노원구에도 텃밭이 많아요? 텃밭보다 서울시에서 지원한 어떤 그런 것들 둘러보러 오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저희 이런 방송 팟캐스트도 게스트로 초대를 좀 즉석에서 해보지 아니 그러셨어요. 도봉의 신문은 이렇게 잘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텃밭 방송을 그러니까 미디어 하는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텃밭 방송도 있는데 이제 얼핏 지나가는 걸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그냥 사진기 들고 가서 그냥 찍게 된 거예요. 그냥 저희 모임 그 미디어 분들 하시니까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그러려고 했다가 그냥 나중에는 기념 촬영은 저도 좀 찍어달라고 다른 분 휴대폰으로 좀 찍어주세요. 이제 그래서 찍은 거. 도봉에는 활약이 커서 되게 크게 이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또 저기 이상호 그 기자님은 배달 그 신문 배달을 또 이렇게 돌렸죠. 또 거기서. 또 보니까 어디지? 페이스북인가? 그런 데도 막 올려주고 막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그런 좀 추세인 것 같아요. 약간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함께 마을마다 이게 공동체 예, 그런 그런 게. 활동이 되게 원활한 거 보니까 예.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소속감이 들어요. 그런 거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이런 것도 좋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러면 방송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라디오 팟캐스트지만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저희는 또 세계적으로 또 듣고 네. 방송에 그러니까 저희들 하고 싶은 말 뭐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어머 너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을 수는 없지만 네. 이제 안 하던 그런 거를 하니까 네. 참 이렇게 전에보다 네. 더 다르게 봐주는 그런 시선이 느껴져요. 사실은. 아, 선생님 원래 잘하고 계세요. 아, 여기 과찬이시고요. 도시녀 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아이, 예, 하여튼 또 옆에 또 뜨레비님은 또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근데 써니님네 그 배추는 무럭무럭 잘 그러니까요.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음. 저희들은 그 뭐 친환경적으로 뭐 짓기 때문에 뭐 비료나 뭐 이런 걸 덜 줘서 그런지 아직 그 잘 안 자라고 있더군요. 구억배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좀안 좋아요. 부엌 배추가 모종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는 거는 좀 잘 자라고 있고 안 자라는 것은 안 자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왜 구억 배추라고 그래요? 그 이름 종자 이름이에요. 종자 이름이 토종 구억 배추. 토종 배추. 제주 배추래요. 제주 제주도. 토종인데 구억 배추. 좋잖아요. 현찰 구억만 들어오면 땡이죠. 그 배추 잘 되면 구억을 먹는 거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심었던 밭에 있는 배추들은 엄청 컸어요. 근데 저희는 비료를 안 줘서 그런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름이나 비료. 거름이나 그런 것도 자꾸 만들어서 갖다 주고 친환경 그래야 되는데. 거름이라도 줘야 될 거 네, 아니야. 그런 근데 걸 왜 그걸 줘야 안 돼요. 줬나 봐요? 근데 저 같은 전- 경우는 지금 달걀 칼슘도. 액비 예,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거 갖고는 커피 뿌려주고 이 크는데 정도고 그렇게 빨리 아니야. 네, EM 조금 이제 만들어서 뿌리려고 하는데 EM을 만들어 놨는데 그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아직 못 갖다 줬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EM을 넣고 그다음에 커피 찌꺼기 넣고 그다음에 과일 껍데기를 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밭에 어디 갔는데 개미가 나 깜짝 놀라가지고 개미밭 되는 줄 알고 살아서 그렇죠. 단 거 좋아하는데. 아 그래서 그런가요? 막 뭘 막 싣고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나 정말 기겁을 해가지고 오늘은 왜냐하면 진딧물이 있는데 개미가 되게 많잖아요. 그쪽 말고요. 왜냐면- 큰 개미가 밭 땅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더라고요. 잘못하면 몰래서. 개미집이 생기면 예, 그래서 제가
단계 있으니까 걔네들이 그래요? 진딧물한테 가는 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진딧물한테 단 거. 단물 빨아먹으려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보니까 뭘 싣고 겨울 그런 거 준비를 하는 건지 저장을 하는 건지 그래서 밭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약간 좀 밭에 대한 정래미가 오늘 그 애벌레도 그거 뭐 무슨 벌레? 그것도 뱀인 줄 알았어요. 뱀 새끼인 줄 알고 순간적으로 기겁을 해가지고 오늘 그다음에 사마귀가 또 손바닥만한 게 그 옆에 그 알죠 넝쿨 있잖아요. 그 콩밭 네. 저희 옆에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밭 이만한 게 나 깜짝 놀라가지고. 건강한 밭이네. 벌레도 있고. 근데 오늘 좀 약간 기겁을 했어가지고 가기 싫다. 약을 별로 안 쓰니까 선생님은 벌레가 많나 보다. 그 저기 과일 껍데기를 갖다 넣어준 게 그게 화근인 그걸 거야. 화근인 것 다 같다. 발효해서 발효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되는데 그냥 묵혀야죠. 생으로 그냥 그래서 갖다 주면 벌레만 단맛 꼬이는 거죠.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개미가 막 꼬여가지고 약 뿌려야 되나 어떻게 되지? 개미가 심할 때는 좀 뿌려야 된다 뿌려야 그러더라고요. 되죠. 구멍에다가. 구멍에다가 그 목초액을 뿌려주면 된다면서요. 목초액도 괜찮아요. 목초액이나 하나 뭐 하나로 무슨 마트 같은 목초액도 데 뿌려주고 그다음에 뭐 계피물 계피물도 주면 계피가 벌레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싫어하는 제일 거. 싫어하는 당구에 계피. 가도 그러니까 EM 할 때 계피 우려서. EM 만들 때 계피를 하나 넣어주래요. 그래갖고 그거를 뿌려주면 일석매조래. 근데 계피 구하기 쉽나요? 야, 쉬워요. 여기 뭐 그냥 아무데나 가서 아무데나 그냥 다 수정과 이렇게 뿌리면 안 되나? 이제 계피가루 말하자면 팔아요. 수정을 뿌리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건데 이렇게 당분이 없어요. 가루도 있지만 이렇게 덩어리도 있잖아요. 덩어리 조금만 잘라서. 계피로. 그러면 이제 EM 만들 때 몇 조각만 두면 아주 이게 개미가 너무 벌레. 많아가지고 가기 싫더. 오늘 좀 약간 가기 싫은. 놀랬구나 놀랬어. 네, 좀 놀랬어요, 좀 솔직히. 저도 벌레 싫어하는데 너가 먹냐 내가 먹을 거야. 그리고 보는 근데 그게 족족해. 시간이 가야 돼. 잡아내지. 그 벌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괜찮은데. 어제 가고 한 10마리 잡았나 봐. 잡아 비틀어버렸지. 아니 이번에 좀 놀랄만 했겠어요. 사마귀도 이따만 했다라고. 손바닥만 벌레도 한 좀 거. 근데 흉측하게 이런 벌레는 생겼고. 솔직히 징그러워. 그러니까. 이렇게 걔는 손가락만한 알아, 내가. 가운데 그런 예전- 애벌레가 아주 예전에 복분 여기 어디를 따로 어디 저기 산에 뭐 여수로 농장? 갔어. 여수로. 오디 나무를 막 흔드니까 어디가 후두둑 떨어지잖아요. 그 막 주스는데 뭐가 쑥 하고 여기로 가슴 팩이 팍 들어가는 거야. 어딘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디가? 그러더니 아까 본 그 벌레가 흡사 애벌레가 이만한 게 막 꿈틀거리고 제가 지금 그 던지고 얘기를 하니까 버렸다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기자님 중에 네. 이제 김천에서 그 복분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도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근데 벌레들이 어떻게 딱 이렇게 앵간히 들어가 거기를 쑥 들어가. 가슴 사이로 딱 벌레가 놀래갖고. 떨어졌는데 징그러우니까 여름- 손바닥으로 예. 치신 거예요. 터졌어. 네, 터져서 나중에 병원 치료도 받으셨다는데 제가 댓글을 뭐라고 썼냐면 네. 행복한 벌레요. 비록 터져 죽었지만 누구 기자님의 가슴에 묻히다. 병원까지 갈 정도였어요? 그분은 좀 그랬나 봐요. 왜 왜? 그 벌레에 이렇게 독이라 그럴까? 아. 그게 좀 스며들었나 보더라고요. 저도 저기 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렇지지 않고 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냥 연고 발라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 꺼내서 죽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죽이지는 징그러우니까. 않고 오이 이렇게 던졌지. 그분은 그냥 그러니까 집어낸 있는 다음에 상태에서 오잉 한 다음에 벌레면 던졌지.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벌레인지 몰랐으니까 곤란했지. 그렇지, 내가 벌레인 만약에 줄 알았어. 벌레인 줄 어디인 줄 알았으면 알고 아까. 막 난리 났지. 저기 우리 저 시동생하고 갔는데 물려 시동생 뭐 죽였지. 꺼내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 안 그래. 벌레인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얼른 쑥 꺼냈더니 맞아. 벌레구나. 갑자기 휙 19금 던진 방송이 거지. 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요. 시동생분이 좋은 길을 하나 어디 놓치셨군요. 어디였던들 시동생한테 꺼내달라고 그럴 순 없잖아. 아유 재밌습니다. 예. 우리 연약한 카메론님이 많이 놀라셨죠. 네 놀라가지고 오늘 얼굴이 맛이 갔잖아요. 네, 우리 그한 놈의 벌레 하나 가지고 뭐. 뱀인 줄 알고 놀랬대요. 뱀. 근데 이래 놓고 집에서는 뭐 벌레 하나 나와. 아니 막 제가 이래. 옛날에는 약한 척하고 이래. 그 저기 걸음을 주겠다고 산에서 한번 흙을 파갖고 와가 산 흙이 좋잖아요. 이렇게 낙엽 쌓이고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산에 다닐 때 그걸 흙을 갖고 왔는데 흙갈이를 하잖아요. 이렇게 흙 뭐 가는 거 이렇게 산다. 순간적으로 보니까 하얀 거 있잖아요. 저 그 살모사 새끼인 줄 알았어요. 구데기 이렇게 뭐라 구데기 그러지? 아니고 정말 얇아. 애벌레. 애벌레는 길어요, 정말. 근데 살모사는 쌀알갱이 같이 생겼어요? 길어요. 이만큼 길어. 아. 그리고 살모사는 원래 알을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새끼를 낳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북한산에서 파왔거든요. 키워보지. 기겁을 해가지고 그때도 키워보지. 아유 아니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기사가 났었어요. 네. 화분을 들여왔는데 네.
거기 거기 뱀, 있었어요? 응, 뱀이 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다행히 사람이 없을 때 부화해서 방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어떻게? 어머, 그럼 그런 그 일도 잘 있었다고. 때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공포. 그러니까 그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은 네. 그 산이나 이런 데서 퍼온 흙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화원에서 사가지고 그러니까 오는 저는 흙으로 이제 해요. 건강하게 한다고 한참 이제 그 화분에 빠져가지고 막 그 베란다를 이렇게 엄청 막 꾸몄거든요. 지금은 뭐 거의 다 죽였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그때 다 화분 다 죽였어요. 텃밭도 저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 저는 이렇게 이 뚜레비님하고 이게 또 다 예. 모든 분이 혜원님하고 다 텃밭을 예. 잘하시잖아요. 근데 또 이분들 말고도 전라도 고창에서 한 10,000평이 넘게 하신대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거름이니 비료니 다 주시면서 야들야들하게 풍성하게 먹으려면 이거를 많이 뿌리지 말고 몸살 나니까 조금씩 너덕너덕 이렇게 옆에다가 걔한테 주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시켜주신 대로 몇 알씩만 놨거든요. 그랬더니 벌레는 무벌레하고 그 저기 배추벌레 그거 외에는 뭐 잘 가도 안 보이던데. 근데 작년에 저는 배추가 벌레가 엄청 많아서 늘 갈 때마다 그 연두색 벌레를 잡아주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제가 올해는 목초액을 계속 갖다 뿌려줬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 그 벌레 그래서 어디쯤에 그런지 있어요? 그 벌레는? 배추가 배추 속에 네, 있나요? 배추 속에 이렇게 보면 이파리 뒤쪽에 그죠? 많이 붙어 그죠? 있어요. 눈에 안 다, 띄게. 예, 다 네. 아니 뒤져거려봤어요. 벌레면 이렇게 딱 뒤져보면 똥이 많아. 똥이 아. 있으면 반드시 벌레가 있어. 검은색.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색 똥이든지 똥이 잔뜩 있으면 그 뒤져봐야 돼요. 네. 그 배추 배추에는 벌레가 뒤쪽이요? 아니 앞에 아니, 가운데 뒤적뒤적 쪽에 하다 있잖아요. 보면은 나오나 그러면 보죠. 똥이 있으면 분명히 벌레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 뒤져봐야 배추벌레는 없는데 자꾸 그 이파리에 구멍이 나서 잘 보니까 그 달팽이, 달팽이가 달팽이가 많더라고요. 많아. 달팽이도 아. 무지하게 먹고 달팽이가 그 저기 먹는 것 방학개비 걔도 좀 먹고 달팽이가 진짜 많이 먹어요. 귀뚜라미도 무당벌레는 먹는데. 어떤 게 좋은 거고 귀뚜라미도. 어떤 게 나쁜 무당벌레는 저기 7개, 점 7개짜리 예쁜 거. 네. 걔는 익충이고 네. 28개짜리는 해충이에요. 아, 점이 이쁘지도 않아. 점이 28개 있는 거. 그러니까 무당벌레가 이렇게 예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벌레가 아니라 그 등에 점이 굉장히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죽여요? 그러니까 세어보지 않아도 이건 28 딱 얘는 개인데 8개다. 걔는 이제 가지하고 이런데 막 그런 애들을 맞아요. 아주 초토화시켜. 잡아야지. 그물처럼 만들어요. 네. 그럼 걔는 가지가 안 잡아야 커요? 저는 그래서 가지 잎을 아니, 다 오늘 과일 들고 다 이파리도 잘랐어요. 왜? 다 잘라줬어요. 가지 열매 자체를 얘네들이 다 열매도 하고 먹어요? 열매 저기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허옇게 막 뭐 나죠. 걔가 벌레 짓이에요. 그 가지가 요즘 철이잖아요. 한참 흐드러지게 나오잖아요. 또 그 제 아는 분이 요번에 또 한 20여 개를 가지를 그 댁은 그 남편분이 너무너무 이제 양평에서 크게 하시거든요. 거름이랑 비료를 잘 주시 거의 이만해요. 이만해 가지가. 그걸 갖다가 다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널어놔야 되잖아. 근데 잘 뒀다가 지금 막 해가 쨍쨍 비치길래 오늘 어제랑 오늘 통틀어서 이제 바닥바닥을 다 말렸는데 그 꼭지 있죠, 꼭지. 그 꼭지를 가지를 말리기 전에 꼭지를 잘 따서 꼭지만 말려서 꼭지 차를 만들면 가지차. 그게 완전히 풍해. 그래요? 예, 완전히 으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기농이나 친환경식으로 키웠을 때는 약을 들쳤으니까 그 약을 꼭지는 안 쓰죠. 꼭 버리지 말고 한 개든 두 개든 잘 말려서 이렇게 끓여서 잡수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정열 작용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생리할 때도 피도 좀 쫙 깨끗하게 빼주고 또 풍이누분이라든가 중풍 예방에도 좋고. 그래서 가지차가 또 그렇게. 네네, 그 가지 꼭지차 그게 그렇게 좋다니까 한번 해 드셔보세요. 저도 요번에 그거 말렸거든요. 그래서 말리면서 꼭지 달린 거 그대로 저는 꼭지 말린 채로 십자를 넣어서 요렇게 뒤집었다 엎었다 빨래줄 그런 예예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방 말리면서 이제 꼭지는 그 전에 몰랐는데 이제 요번에는 한번 끓여 먹어볼래. 바짝 말려서. 참 여러 가지 배우네요 우리가 네, 몰랐던 네, 정보들인데. 관절염, 소염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가지로 좋다네요. 또 그리고 저는 그 네. 배추를 이렇게 북을 돋아서 배추를 심었잖아요. 그 네. 가운데 네. 골에다가 저거 알타리 뿌렸어요. 음. 알타리 뿌렸더니 오늘 지금 보니까 쑥쑥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알타리는 그
짧은 기간이 짧으니까 배추에 비해서 짧으니까 알타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거 한번 뽑아 먹으려고 뿌려봤더니 잘 자라고 있네요. 씨를 뿌려도 네,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네. 써님이 뿌려도 주신 거 그 쪽파인가요? 그것도 잘 나왔어요. 아, 쪽파도 잘 얼마큼 나와요. 자랐어요? 한 요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만해. 왜 이렇게 크지? 거름하고 비료를 제가 아니 잘 번갈아서. 자랐는데 저도 같이 똑같이 심었는데 저도 걸음 한 되게 정도 필요해요. 한 20, 해가 한 많이 10cm 간 이상, 곳은 이만하고 해가 덜 간 곳은 이만하고. 한 15c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예예. 그렇게까지 자랐어요? 오, 난 저는 그렇게 거의 아주 몽땅 다 쪽파라서 지금 뽑아갖고 또 쪽파 김치해서 또 나눠 먹으려고. 맛있겠다. 예. 아니야. 알뜰하시네요. 뭐 어차피 시작한 거.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하는 집은 개판이고 이제 거기 텃밭 마냥 텃밭 쓸어내니라고 내 땅 마냥 아유 진짜 너가 살림을 이렇게 쓰면 집이 그냥 빛났지. 유드리님은 텃밭 안 갔다 오셨나 봐. 조용하신 거 보니까. 네, 저는 지난주에 비가 오고 했기 때문에 물 들어가지도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네. 예,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요즘 근황은 어떻게? 지금 추석 지나서 전라도 남원에 1박 2일로 지금 의뢰가 들어왔어요. 아직 안 이러다가 가시나? 또 건강 컨설턴트에서 농촌 컨설턴트로 지금 변신해야 원래 될 것 같아요. 기자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가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음. 또 일이 계속 들어올 것 같다고 같이 해보자고 또 이렇게 의뢰를 하셔서 일단은 제가 노는 걸 좋아하니까 놀러 가는 셈 치고 다녀오겠습니다. 남원이요? 근데 오, 유두리님은 좋다. 그 노는 거를 공부하고 학습하고 접목을 해서 다 내 거를 만드는 그게 유능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본받고 싶어. 고맙습니다.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먹었잖아 지금 두유. 오늘 또 콩을 또 갈아갖고 오셔가지고 네. 아유 우리 지금 건강 지금 만찬을 하고 저희가 있잖아요, 지금 지금. 방송하면서 한쪽에는 콩 두유, 두유를 또 또 한쪽에 왼쪽에는 배추, 네. 생강, 대추, 꿀, 꿀차. 써님이 또 네. 이거 대추차랑 또 빵까지 또 빵에 준비해 주시고 홍 요즘에 한창인 네. 홍로에다가 그래서 저희는 그냥 먹으면서 이살 빼는 게 아니라 풍족해. 보여드리고 싶어요. 풍성해요. 우리는 S 라인을 원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원하는 네. 거예요. 네, 오늘은 또 저희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지금 도시녀분들께서는 취미들이 되게 한두 개보다 더 많지 않을까? 한두 가지보다 더 각각 하시는 취미 생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재미나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알고 있기로는 유두리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 시작할까요? 네. 지금은 좀 안 하지만 인라인 스케이트를 좀 오래 탔어요. 근데 인라인 스케이트 뭐 예전에 우리 롤라라 그랬잖아요. 롤라. 근데 그때 하고는 약간 틀리죠. 그래서 제가 또 늦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타다 보니까 스케이트도 그냥 뭐 잘 안 배웠는데도 그게 익숙해지니까 타기가 쉬워지고요. 네. 보드도 스노보드도 또 아직은 이제 좀 잘 타진 않지만 자주 못 네. 가서 스노보드도 또 무리 없이 타는데 모든 운동에는 관건이 유연과 균형 잡는 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많이 넘어지지 않았어요? 초창기 때? 제가 제일 많이 넘어졌죠. 괜찮았어요? 뭐 부러지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부러진 적은 없는데 한 번은 심하게 이렇게 점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놀래하고 달려갖고 이제 뇌를 이제 뇌가 좀 진동이 왔거든요. 그랬더니 놀래셔갖고 와서 뭐 집이 어디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왜 자꾸 나는 이게 진동이 와서 아픈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냐 그랬더니 이제 정상인가 체크하느라고. 큰일 날 뻔했네. 머리로 약간 좀 그랬습니다. 예, 충격이 좀 이건 심했었어요. 썼을 거 아니에요. 헬멧. 썼는데도 그러니까 그때 헬멧을 그랬던 것 그래서 같아요. 좋은 거 쓰라는 거야. 진동이 이게 들어가는. 이 뇌가 막 울리는데요. 어우, 이 장난이 좋은 거는 그냥 아니었습니다. 바로 깨져요. 네. 저도 그 강사님이 쓴 모자가 멋있다 헬멧이 그랬더니 몇십만 원짜리라고. 그렇죠. 근데 초보자들은 이렇게 비싼 건 안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울리는 거야 그게. 그리고 이렇게 쓰면 멋있거든요. 그 좋은 헬멧은. 그래서 근데 다들 이제 제가 이제 부부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아이는 그냥 안 배워도 대충 타니까 남편만 타면 된다. 네. 뼈 부러질까봐 못 배운답니다. 그래서 몇 년 탔고요. 그리고 슬라롬도 어느 정도 부사를 합니다. 그렇게 기교 부리는 거 있으면 S. 지금은 용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스네이크. 그다음에 이렇게 180도 다리 벌리고 가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콘 통과하기 뭐 나름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볼링. 예전에 볼링도 또 20대 때 그냥 막 치는 볼링 했었잖아요. 근데 노원구에서 좋은 게 이렇게 생활체육이라 그래서 지원이 돼요. 네. 그래서 한 초보자 위주로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볼링도 예전에 막 칠 때는 몰랐는데 이것도 또 매력 있는 운동이더라고요.
이 볼링도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되고 모든 운동이나 하여튼 기본이 다 골프도 그렇고 유연해야 된다는 거. 횟수로 하시 몇 년째 볼링 하시는 거예요? 볼링은 제대로 한 건 이제 1년 좀 넘었죠. 인라인은 그러면 인라인은 한 몇 년 탔어요. 지금도 타고 다니세요? 올해 제가 한동안은 지금 못 탔는데 타고 싶으면 자전거도 잘 내고 타시죠? 자전거 그냥 기본이죠. 우린 기본이 안 돼. 회원님도 기분도- 자전거는 잘 타시는 거 저는 저기 몸이 좀 이렇게 뻣뻣하고 그래서 그냥은 창피해서 못 타고요. 무조건 가서 배워서 타요. 그래서 배워서 타요. 자전거를? 자전거도 가서 강습 가서 전문가한테 배우고 자전거 인라인도 어디서 배워요? 해면 제대로 저기 강사한테 가서 배우고 아 인라인도 하셨어요? 등산도 등산학교 다녀서 배우고 음. 배워야지 해. 아. 왜냐하면 쑥스럽고 처음에 이렇게 폼이 안 좋으니까 남 앞에 못 나서야 돼 성격이.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근데 되게 다양하게 배우시는 것도 대부분 그 근데 배우는 게 이상하게- 싫어가지고 안 하잖아요. 이상하게 그냥. 운이 좋게 선생님들이 좀 다 최고인 사람한테 배웠어. 아. 제자가 좀 저 별로지만 음.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난 배워서 해야 돼 뭐든지. 그냥은 못 해요.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죠. 처음에 제대로 배워서 한다 그러면. 근데 지금 40대에 그런 인라인 스케이트하고 그냥 볼링은 그래도 뭐 취미생활처럼 뭐 한다 그러지만 인라인은 되게 뜻밖인데요. 아니에요. 많이 타시고요. 제가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 노원 구민체육센터에서 몇 년 탔는데 거기 뭐 50대 언니들도 많고요. 많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배울 때 다칠까봐 부러지거나 이러면 아유 이게 또 전문 강사들은 안 다치게 해주지. 아, 그 안에 다 바닥이 챙긴 게 나무라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 예, 녹청구 거기서 하고 배웠는데. 거기는 좀 위험해요. 아스팔트라서. 아니 근데 대학교 그 아이스하키 저기 그 뭐라 그러지 감독님한테 했어요 그거를. 근데 잘해주셨어. 잘하는데 하다 보면 네. 넘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인라인을 그 녹천교 밑에 타러 갔었거든요.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 보호대가 하고 바지하고 찢어졌어요. 물론 정통이 아니라 비껴서 그렇게 됐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않은 거기는 위험해요. 아스팔트라서. 그러면 두루두루 잘 하시겠어요. 잘하죠 하면. 가벼우신가 보다. 몸이. MTV 타면 자전거 배웠잖아 내가. 자전거 이제 했는데 그 강습 중에 헬멧을 꼭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헬멧을 샀는데 그게 한 15만 원 됐어요. 근데 관두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거 아까워서 자전거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타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요즘은 MTV. 자전거 탈 때도 헬멧 반드시 착용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도로는 우리는 재미없어요. 이렇게 산을 가야지 재밌어. 자전거 타고요? 아유 그냥 등산하시는 게 재밌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자전거 MTV는 MTV는 산에서 타는 산에서 거죠 가는 원래. 거죠. 산악 자전거. 산악 자전거를 얘기하는 정말 여러 가지 하시는 근데 다 속옷이 앉아서 TV 이러면서 얘기하시니까 야 여기 이게 전문이 안 도시녀분들은 돼갖고. 아니 되게 틀려요, 재밌어요. 이렇게 그거 역시. 타다가 이렇게 저기 아침만 되면 벌벌 떨면서 나갔어. 그때 배울 당시에는 너무 무섭잖아요. 밑으로 기술이 없을 땐 내려갈 때 얼마나 무서운지 그쵸. 알아요? 그럼 다음에는 못 날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에 또 나가. 근데 처음에는 속도가 너무 빨리는 거 조절을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 배울 때 무섭다는 사람도 많았는데 제가 스노보드를 탄다니까 다 말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발을 한 판 하나에 묶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부러진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시간이 제가 기회가 되면 진짜 겨울에 가서 마스터를 하고 싶어요. 살면서. 근데 스노보드 시간이 안 진짜 돼서. 타는 거 보는 것만으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 멋있지. 멋있는데 저기서 위험한 저 거지. 산 꼭대기에서 쫙 내려올 때 보면은 완전히 끝내주죠. 근데 우리나라 스키장에서 넘어지면 아파요. 이게 얇아가지고 저기 제가 시애틀 스키장 가서 탔었거든요. 거긴 덜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스포츠에 대해서 되게 저는 도전하시는 게 운동을 오히려 저는 20대나 그런 데는 이런 걸 이렇게 활동적인 걸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네. 오히려 나이 들면서 더 적극적인 거 변했죠. 근데 그거는 진짜 그 매력은 타본 사람만이 알죠. 왜냐하면 인라인도 탈 때 이렇게 바람을 가르잖아요. 그 스릴 느낌. 있잖아. 내려올 때 그 스릴, 그 속도가 거기 중독되는 거예요. 등산도 마찬가지야. 암벽 중독돼요. 근데 저도 이번에 그 인공암벽 하는 것도 접수를 해서 할까 하다가 좀 보류했고 제가 좀 상체가 좀 약해서 강화시키려고 제가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내면에 이렇게 활발한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시는 거 아닐까요? 좀 계기가 돼서 변하기도 했고 해보니까 또 그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도전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집중하는데 거기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치지 않으려고 짧은 시간에 그런 완전한 몰입을 안 하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걸 몇초 또 사이에. 그걸 또 즐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든지
처음에 배울 때는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언제 음. 저만큼 잘할 수 있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단축시킬 수 있는 게 인라인 스케이트래요. 그 기간이 짧은 게. 그래서 이제 가면 초보자들은 그 매트를 깔아놓고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걸 연습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저희 타는 거 보면 부러워하죠. 그럼 제가 그래요. 몇 개월만 지나 보세요. 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돌거든요. 잘 타죠. 또 그때 이제 초보자가 들어오면 열심히 해. 그런 맛도 있더라고요. 또 경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활달하지가 않고 그냥 꼼지락거리는 스타일이라 예. 꼼지락거리다 보니까 손만 꼼지락거려서 그냥 요리 같은 거에는 좀 이렇게 취미. 이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한 10몇 년은 그냥 살림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뭘까? 이게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다 늙어버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사는 거에 대한 막 이렇게 회의를 느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빨리 뛰쳐나가. 뭔가를 배워. 막 자신에게 얘기를 했어요. 외쳤더니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맨 처음엔 요리. 그래서 요리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요리를 맨 처음에는 뭐 요리를 집안에서는 그냥 일반 반찬 같은 거 해먹다가 일품 요리 뭐 밑반찬 이런 거 배우다 보니까 아 좀 스피드하게 빨리 해낼 수 있고 정갈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기존에 집안에서 그냥 뭐 이렇게 그 전에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뭐 이렇게 조미료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써서 이렇게 했었던 적을 벗어나서 이제 정통으로 이제 건강식으로 이렇게 가는 걸음을 딛다 보니까 나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아 나도 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엄마일 수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좋고 또 나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있어서 참 행복을 주니까 나를 행복을 주니까 그게 더 우선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발단이 돼서 하나를 배우고 나서는 이제 또 뭘 뒤적뒤적거리다가 마침 아는 언니가 그때도 이제 조금 침체되어 있던 시기였는데 아는 언니가 같이 노래 교실에 다녀보지 않을래네. 근데 거의 보면 노래 교실 같은 데는 거의 이제 연세 있으신 그쵸, 분들이 나이 여가 활동으로 하시는 거지 젊은이가 가서 꽥꽥거리고 뭐 내가 노래방 가면 같이 내가 무슨 노래 교실 가 그리고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그 언니를 워낙에 제가 딸고 좋아하니까 그 언니 손을 붙들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솔직히 낯설었어요. 노래들이 다 뭐 이렇게 뭐 신곡이거나 막 활달하고 좋은 게 아니고 거의 다 100% 공짜. 뽕짜자작작이니까 낯설었지만 이렇게 막 지르는 창법으로 그냥 뭐 막무가내로 내가 아무리 소리를 최대한 크게 질러도 안 들려요. 선생님하고 같이 반주회 할 때는 막 불러대다가 이제 배워서 리듬 타고 제대로 된 이제 지르기 창법도 배우고 이제 구절에 대한 그런 리듬도 타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 이렇게 부르는구나라는 그런 배움도 있지만 그 가사에 이제 심취가 되면서 즐거운 걸 부를 때는 괜찮은데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삶의 애로가 있고. 있는 걸 부르면 이렇게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면서 슬퍼지고 벌떡벌떡거리면서 막 감정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뜨거운 게 이렇게 자꾸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항상 언니하고 둘이 앉아서 이제 이게 노래하다 보면 언니가 이렇게 한 번씩 손을 꼭 쥐어주시고 나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나를 눈을 이렇게 맞추면 왜 이래 이러면서 낯설어서 쑥스럽더라고요. 그게 해보지를 이게 타인과 그런 거를 주고받아보지를 않아서 맨날 눈을 갖다 쌍짓 시키고 남편하고 으르렁거리고 살아서 그런 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냥 별로였는데 언니랑 그런 걸 다니면서 그런 거에 젖어 들어가니까 사랑에 대한 표현, 고마움에 대한 표현, 그런 감사한 거 그런 거 하면서 내면의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건강에도 되게 직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정신 건강에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중독이듯이 찾아가다 보니까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홀 넘으면서 그분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시고 저 혼자 다니는 중에 다른 분에게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분들하고 이제 너무 좋더라 했더니 그분들하고 또 손잡고 가서 이제 그 언니가 해주던 그런 사랑을 같이 사랑해 하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좀 왜 이래 이러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가수시더라고요. 노래 실력을 그러니까요. 들어봤거든요. 우리 노래방 갔었잖아요. 가수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다
배우고 한 거죠. 그게 하루 그리고. 이틀에 되는 스타일이 아니던데요. 근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같이 저희가 같이 어울릴 때는 재밌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지 거기 가서는 그렇게 못 가버려요. 왜냐하면 거긴 다 연세 있으신 분들인데 저 젊은 미움받아? 새파랗게 젊은 게 와가지고 막 찔러대고 아찌고 저찌고 이러면은 저렇게 나대 이러지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쵸, 거기서 연세 점잖게 많으신 그냥 아유 하세요 그러고 막 박수 쳐드리고 같이 이렇게 배우는 거지. 음. 여기 와서는 좀 건하게 이제 한 잔 들어간 게 용기 내서 하는 거지 거기서 그렇게 못해요. 아니 그리고 음식도 써니님은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그 기쁨, 베푸는 기쁨 거기서 더 즐거움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요즘 들어서도 아까 장마가 아니라 가을비에도 막 네. 열심히 이제 귀찮은 게 없이 이거 이때는 안 말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말릴 거리가 생기면은 빨리 이렇게 해서 말려야지 이런 게 왜냐하면은 빨리 말려야 내년에 이렇게 어떻게 먹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하면 그게 거기서 이렇게 막 즐거움이. 힘의 연전이 되는 엔돌핀처럼 거예요. 즐거운 예, 게 예. 막 오나 보다.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조금 귀찮긴 해. 나 조금 더 놀고 더 좀 자고 싶고 막 이러고 싶지만 요거가 내가 좀 고달픔을 인해서 나중에 가서 내가 그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내 친구들에게 줬을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막 이렇게 떠올리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설레요.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몸으로 쓰는 그런 걸 했는데 취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저는 언어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신 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있고 이제 영어는 이제 프리토킹을 하다 제가 수준이 조금 안 돼서 이제 독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고 잘 못 가고 그분들이 수준이 워낙 높으세요. 근데 제가 그 넓은 중국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너무 좁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저는 좀 불만족스럽죠. 왜냐하면 제가 노력을 많이 못하니까 실력이 많이 일취월장하진 않지만 시간 속에서 그래도 는다는 거죠. 근데 그 따라가는 속도가 이제 조금은 못마땅한데 그렇다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내년에 지금 계획하고 원래는 가을에 계획했던 건데 약초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나물이라든가 이런 거 구분하는 거, 기능 약성하고 그리고 제가 스포츠 댄스에 관심이 있고 전 노래에는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고요. 몸으로 쓰는 걸 되게 그러니까. 좀- 스포츠 되게 댄스 활동적이시죠. 매력 있습니다. 활동가라고 몸도 하시죠, 됩니다. 활동. 이제 춤만 추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방향치예요. 그래가지고 순서를 잘 못해요. 이게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제가 원래 그런 춤추는 거 웃긴 얘기인데 에어로빅 갔잖아요. 이제 저희가 헬스에서 에어로빅 하는 걸 방을 들어가요. 헬스 한 1년 반 이상 2년째 하다가 제가 간뒀거든요. 근데 거울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전 열심히 따라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웃는 거야. 아줌마들이 새로운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그 모습이 저희 언니들 막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저희 너무 웃겼대요. 그 뚱뚱한 애가 이렇게 막 치니까 하면서 되게 열심히 하는데 몸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충격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나 이거 안 한다고. 제대로 된 폼이 안 나니까. 예, 그러니까 뭘 해도 어설퍼갖고, 날씬한 예. 사람들은 이게 몸이 뭐 살짝 흔들어도 되는데 이 뚱뚱한 사람은 또 팔다리 짧고 이러면 진짜 웃기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렸잖아요. 계속 그래서 가셔야지. 저는 이제 막 심취돼가지고 그 강사하는 거 막 따라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누가 쟤 어떻게 치나.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앞에 서가지고 막 거울 보면서 만끽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뒤에 중간에 서가지고 열심히 따라했는데 저희 언니는 계속 저를 본 거죠. 거울로.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사람들 이렇게 눈빛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웃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날씬해서 와서 이거 다시 해야겠다. 다시는 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요가로 갔어요. 요가. 근데 요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취미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도록 그 지속돼서 항상 늘 하는 걸 취미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찝적대는 건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 뭐 볼링도 해보고 탁구도 쳤다가 뭐 했는데 뭐 특별하게 하는 건 뭐 없고 저는 이렇게 모으는 거 모으는 걸 되게 수직 같은 걸 되게 아까 좋아했어요. 연필 그러니까.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나눠주는 나눠준 줄 알고 오늘 아니 웬 아니 관심을 많이 보이면 나눠줄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데 다들 관심들이 없길래 도로 집어넣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꺼내 보시죠. 됐거든요. 삐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이게 필 꽂히는 게 있는데 그냥 뭐 굉장히 비싸고 좋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뭐 예쁘고 오밀딱 조밀딱 한 거를 되게 좋아해서 막 이거 모았다 저거 모으시는구나. 모았다. 그러니까 모으는 예를 취미. 들면
걔가 우표를 좀 모았는데 그거는 내가 좋아서 모은 게 아니라 이걸 좀 우리 아이들한테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사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좀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애들이 좀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너도 이걸 한번 엄마가 했던 거니까 한번 해봐 하고 우표 집을 넘겨줬는데 아이들의 관심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젊었을 적에는 뭐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그릇. 접시 뭐 오. 이런 거 모으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게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래서 돈 많이 드세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흥미가 없어지니까 목표를 그래서 지금도 모으세요? 우표를 이제 한 10년 정도 모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10년? 지금은 안 모으고 있고 저희는 지금도 저는- 갑자기 뭐 우체국에 들어갔는데 새 우표가 나왔다 그러면 사기는 해요. 저희 남편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매달 줄 서서 기다렸다가 어. 사거나 이런 열정은 없어졌고요. 열정 아예 열정이라기보다는 그게 뭐 신발행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네네. 새로운 게 나온다며요. 그러면 네네. 그때는 뭐 득달 없이 그냥 가서 사갖고 그게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중학교 쭉 때,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때. 쭉 이런 거 같아요. 아니 우체국 1년이면 그 우체국에서 1년 그 계획표가 딱 어. 있어요. 몇 월 달에는 무슨 기념 우표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 우표나 모으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기념 우표를 저는 모으는 전혀 거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뭘 사다가 네. 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혼자서 맨날 이만한 통에도 뭐 담아다 오고 또 그렇게도 조그만 종이 같이 돈 같은 것도 하고 네, 막 그게 그 여러 가지. 기념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월드컵을 했으면 월드컵 기념 우표 뭐 이런 것들은 소장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표가 모아놨다가 좀 오래되면 그게 이제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하라 동전이라든가 뭐 그 기념 예전에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아니 근데 그건- 그걸로 낚시질을 해. 한 2권 되는데 딸들한테 우표 좋아해. 돈 좋아해. 그러면 맨날 낚시질을 하는데 딸들이 들은 척을 관심이 안 없지. 하니까 아이들이 관심이 들은 척을 안 없더라고요. 하니까 외로워.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같이 예전에 할 우리 공유를 500원 하려고 지폐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있어요. 저 아주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그거 지금 귀해요. 우리 그리고 남편은 거기 수집 앞에 다 1원짜리도 있었고 음. 5원짜리인가요? 예, 5원짜리도 다 있지. 저도 몇 개는 갖고 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흔했던 건데 지금은 10원도 이렇게 종이로 있었잖아요. 10원. 10원은 기억이 안 10원 은 나요. 있었어요. 10원도. 그래요. 10원도 있었어요. 음. 그리고 다 있더라고 남편 거기에는. 귀한 그리고 거. 또 한동안은 여러 또 나라. 연필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게 문방구에서 파는 그 흔한 게 아니라 펜시점에서 나오는 그 연필들은 가격도 비싸면서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갖고 그거에 한번 꽂혀가지고 그것도 연필만 또 그래서 틈나게 아까 갖고 오신 게 다 예, 모은 거에 모아- 다예요? 예, 그게 그거 처녀 때부터 모은 건데 그건 한 와이셔츠 각 정도 되는 걸로 한 2박스 정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그 처녀 때부터 그걸 모았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통에 이렇게 예쁜 연필들을 내가 필통에 넣어줘야지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았어요. 근데 그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쯤 되니까 연필이 아니라 뭐 샤프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별 소용이 없어진 거죠. 우리 남편이 네. 벌어다 준 거에 3분의 1은 다 문방구로 간 것 같아. 딸들이라 그냥 조잘조잘한 걸 얼마나 사드리는지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 예쁜 거 아기자기한 거 되게 네, 저도 모으는 좀 그런 거 취미.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한동안은 그 네프킨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커피점을 간다든가 어디 음식점에 뭐 가면은 이렇게 누런 네프킨을 주잖아요. 네. 근데 그 네프킨이 거기에 그 가게에 마크가 이렇게 딱 네네네. 찍혀 있는 그 네프킨 누런 네프킨이 있는데 네. 그걸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그게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한 박스 모으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바빠서 뭐 그런 안 하는데 저희 남편은 또 결혼해갖고 이제 시댁으로 들어오니까 시댁에서 한 3년 살았거든요. 이런 박스에다 보니까 뭐더라? 성냥가. 예, 성냥가. 그거를 또 여러 군데 다닌 거 많이 모아놨고. 근데 예전에는 그 성냥각을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늘 줬잖아요. 성냥각으로 성냥각을- 아트한 것도 있었던 예, 성냥각을 그 광고용으로 제작을 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카페나 자기네 음식점에서 그 성냥각으로. 그러니까 성냥각이 작으면서 이렇게 또 특이한 게 또 많아서 또 한동안은 또 성냥각을 막 모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쁜 게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오래 가진 그 취미 생활이 이렇게 쫙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뭐 근데 그런 거 하면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랑 뭐 재밌고 막 그런 거 느껴요. 아, 그 좀 여유가 있을 적에는 내가 수집해 놓은 걸 쫙 다 꺼내놓고 한 번씩 다 들춰보는 아, 거죠. 이렇게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냅킨에 있는 거는 이렇게 상호가 적혀 있잖아요. 그림과 거기를 상징하는 그림과 함께 그러면 그런 추억도 되새겨 보는 거. 이거 이때 누구랑 여기 갔었지. 뭐 이 집에 뭐 커피가 그런 맛있었지. 거. 뭐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말씀하시니까 또 브랜드 그 팝송이라든가 가요라든가 이렇게 요즘 안 나오는데 브랜드 어디 지나간 데서 딱 귀에 들릴 때 과거가 매치가 생각나죠? 되면서 데이트했던 과거라고 그러면 안 되지. 추억이라고 그래. 그쵸. 추억이 딱 연상이 되면서 맞아요. 막 이렇게 그때 딱 젖어드는 네, 그게 딱 그런 오잖아요. 거. 이게 40줄이 방황의 시대야. 그래서 마음이 아니죠. 그만큼 스산해. 연륜이 쌓여서. 예, 이게 마음이 스산해지대.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그때 그 도나스판이라고 얘기했나 그 레코드판 LP. 있었잖아 LP판. 네네. 근데 이제 뭐 LP판을 모으는 게 또 한동안 네, 음악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팝송 듣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LP판도 막 월급 타면 다 갖다 그걸 사서 막 꽂아놓고 한동안 또 그걸 모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의 몸이니까 내 월급 탄 거 가지고 사니 부담 없이 그런 걸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돈이 들어가야 돼도 LP판을 굉장히 많이 저는 모아놨었는데 가난해서 테이프로 예, 백판 테이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맨날 하나씩 꺼내서 음악 들으면서 막 또 센티해지고 막 그 음악이 나오면 딱 이랬었는데 떠오르는 거야 상황이. 네. 음악에 그래서 대한- 꽤 많이 모았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 CD가 생기면서 이제 그게 이제 폐기했어요? 네. 폐기? 우리 어느 날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그거를 가라 고치잖아요. 그게 자꾸 자리 차지하고 이러니까 나 모르는데 그냥 갔다가 재산인데. 처분을 하셨더라고요. 어, 네. 그거 지금 귀한 근데 건데. 지금 그거는 완전 골동품인데 그니까요. 인사동 가면 완전히 귀한 대접 어. 받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원래는 엄청 많이 모았었는데. 음악을 되게 제가 늦게 30대에 써요. 근데 요즘은 제가 원래는 피아노, 건반, 실용음악을 전공인데 제가 우쿨렐라에 재밌더라고요. 기타랑 또 다른 느낌 있잖아요. 손이 좀 덜 아프다는 거. 근데 우쿨렐라를 좀 배우니까 거기 주부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성 센터에서 거기 가격도 저렴하고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갖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연주가 되는 거예요. 들려주세요.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도시녀에서. 그래요. 예. 좀 갖고 와서 좀 들어주면서 뭘 얘기를 해야지 또. 뭐. 아까 그래가지고- LP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때 제 친구 하나가 만화책 수집하는 걸 또 좋아했었어요. 결혼하면서 또 그걸 가져갔는데 한쪽에 책장을 짰거든요. 근데 이중으로 된 거 아시죠? 네. 앞에 아, 그러니까 뒤에 맞아. 있고 앞에 아, 또 이렇게 드륵드륵 밀면서 그걸 이제 결혼해서도 가져가더니 이사를 몇 번 다니면서 또 끌고 다니더니 결국 정리를 다 하더만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에 대한 거 아까도 써님께서 했잖아요. 뭔가 좀 해소되는 느낌, 네네. 치료되는 느낌. 저는 음악 치료를 저희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땄는데 그것도 자격증 있나? 예, 그걸 하면서 음악이 주는 그런 치료가 있어요. 네네. 미술 치료도 있듯이 음악도 네네. 그렇게 부르면서 가사를 바꿔가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거기서 해소하는 느낌? 자기가 요즘 현재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고 또 악기를 두드리면서 네. 거기서 또 해소하는 방법 있잖아요. 난타를 하든지 북을 두드리면서 또 음악으로 엮어지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배우면서 저도 이거 너무 주부들한테 필요하구나 음악이라는 게. 네네. 그래서 지금 저 한 4, 50대 주부들이 저랑 같이 악기를 해요. 연주. 밴드를 이제 그게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찬양 집회 같은 거 할 때 연주 반주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악보 볼 줄 알아야 돼. 그럼 근데 대부분 코드로 하니까 악보 뭐 5선을 못 봐도 코드로 이제 거의 기타 코드. 근데 지금 50대인데도 베이스 레슨을 받고 계세요. 제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그 졸업하는 학생하고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네. 하는데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의 그 취미 생활을 70 될 때까지도 이걸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빨리 내가 연주를 잘하겠지 생각을 안 하고 길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내가 60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아이들을 그냥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될 수 있겠 네. 그만큼을 만들어주는 네, 거. 네. 그래서 자기를 위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주부들이 자기 투자는 좀 아까워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더 예체능을 가르치고
더 공부를 가르치고 근데 본인은 제가 그걸 계속 옆에서 찔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좋아하고 한 분은 또 드럼을 계속 그 저도 청소년 매력 있더라고요. 쌍문동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있죠. 거기 쌍문동 거기서 드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의외로 드럼 되게 좋아하대요. 예, 근데 어른도가 어른들도 되잖아요. 두들기면 주부들도 그걸 하면서 예. 거의 못했는데 지금 거의 중급반처럼 올라가셔가지고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취미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도 그 CD 얘기했지만 예. 그때는 아낌없이 제가 제 돈으로 쓸 수 있으니까 했는데 그게 결혼하면서 살림을 하니까 그런 돈이 들어가는 거를 내가 모은다는 이런 거는 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드럼도 저도 어느 순간에 그 마림바라는 그 악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 실로폰처럼 커다란 실로폰처럼 생긴 건데 어느 소리가 되게 순간에 예쁘잖아요. 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너무 배우고 싶은데 그게 이제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배우지를 못하고 그 마림바 선생님을 이 근처에서 그 도봉 한신 아파트 근처에서 선생님을 제가 그 하나 찾아내가지고 우리 딸을 가르친 거예요. 딸을 가르친 거예요, 마림바를. 그래가지고선 맨날 이렇게 어렸을 때니까 이제 초등학생 때니까 맨날 가서 이제 잘하는지 지켜보는. 걔를 이제 걔가 배우는 것을 대리만족? 네, 이렇게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막상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 취미 생활이. 지금도 해요? 걔가 오래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했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도 지금은 못했어요. 잘 치죠. 그래서 하겠지. 지금 안 해도. 중학교 1학년 때 그만두고 지금 고3이 되었으니까 저는요 오래도록 지금 잘할지 둘 다.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그런 게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 가면 걔가 그 연주도 좀 하고 저도 그런 것 네. 음악에 대한 그런 게 갈망이 있어서 애들을 뭐 저기 뭐야, 여자애들이니까 또 가르치고. 플룻 예. 뭐 피아노 뭐 예. 안 한 게 없어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네. 드럼은 사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모든 복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드럼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쳐봐도 된대요. 치니까 좋더만요. 근데 그 멋있대 치는 거 보면. 근데 그 마림바가 원래 실로폰처럼 채로 두들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렇게 그냥 땡땡땡 두들기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런 뭐라고 울림을 얘기해요? 주면서 네, 이렇게. 여러 번 여러 번 순발력이 흔들면서 네. 이렇게 치거든요. 스피드하게. 네, 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되게 건반을 잘해야 돼요. 한 건반을 한 음을 이렇게 한 번만 땡 치는 그런 주법도 있지만 한 건반을 이렇게 여러 번 치는 그런 주법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게 여자였는데 그걸 두들기면서 좀 어떤 약간의 그 스트레스 같은 것도 그럴 것 풀리고 같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들긴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아이한테 좀 아쉬운 게 제가 나중에 네가 스트레스를 이제 사춘기가 오거나 그러면 뭔가 해소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애들은 뭐 운동도 좋지만 저도 악기를 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는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피아노 너무 흔하니까 빼고 바이올린을 제가 개인 레슨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마지못해 하고 1년 끌다가 악보를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1년을 했는지 몰라. 초등학교 때는 드럼을 가능한데 중학교 가면은 대부분 그때 많이 놔요. 시간도 안 되고 맞아.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학업을 해야 그거를 되니까. 어른이 돼서 우리가 주부들이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투자할 게 아니라 나한테 해야 된다. 예, 그게 필요해요. 보면 그래서 주부들한테도 진짜 아이만 너무 그러지 말고 자신한테도 자기 삶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는 저한테 아낌없이 투자해. 제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플루트 사서 쟁여놓고요. 그러니까 어서 배울까 뭐 비싼 돈 주고 갈 필요가 없고 이렇게 가까운데 여성센터나 뭐 이런 데 보면 음악 같은 것도 아까 그 모든부 그 난타 비슷하거든요. 예, 예. 그런 거 뭐 장구 그러니까 저도 그때 탈춤도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해소 같은 거 있잖아요. 글쎄 탈춤 좋더라고요. 예. 이 얘기를 해야지. 봉산 탈춤 서울에서 유일하게 가르치는 데가 노원 구민회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희소가치인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봉산 탈춤 그 강습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접수를 많이 안 해.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운동이 엄청 되는 거 2시간 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죠. 근데 자세가 이게 나오려면 좀 굴신을 시간이 해야 필요하죠. 되는데 굴신하고 하면은 2시간 하고 하니까 집에 오면 졸리더라고. 피곤하네. 운동이 엄청 되는 거. 왜냐하면 전신 운동. 이렇게 걷는 운동이 아니고 이게 상하 운동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보통 나이 먹으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그래고 다리가 약해지잖아요. 근데 탈춤 추는 사람들은 70 넘어도 다리는 문제가 없어. 이 굴신 운동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다리가 짱짱해지죠. 그리고 선생님 들어보셨지만 카메라님 들어보셨지만 그 장구 소리가 모든 그 신경을 다 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원하다는 느낌인가? 그 분이 또 그만큼 예, 예.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울림을 주는 예, 거죠. 그 울림이 막 진짜 뭐 어떤 건 뭐 음악이나 뭐 들으면 영혼을 울린다 그러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니래도 귀를 활짝 여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아니 그래서 저도 장구를 예. 조금 그 동사무소에서 그 장구 하는 거를 예. 좀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구를 이렇게 두들길 때 그 잦은 머리같이럼 막 두들길 때는 그 장구 소리가 또 굉장히 커요. 한번 두들기면. 장구도 어려워요. 근데 네. 보면은. 근데 그걸 막 두들기고 어. 나면은 이렇게 땀도 쫙 나면서 그러니까. 예, 이렇게 속이 후련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디서 내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국악이나 막 뭐 쓰겠어. 이런 걸 싫어한다고 네.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두들기는 몰랐어. 악기가 예. 근데 근데 스트레스 푸는데 되게 좋은 거 근데 같아요. 내가 거기에 한번 몸을 담아 보니까 국악이 사람을 아주 그냥 내면 그- 깊이 사람을 그 악기 중에서 그러니까 네. 드럼의 발베이스나 아니면은 그냥 기타의 베이스나 그 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북도 그 땅의 기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둥 치면서 그 울리는 심장 소리랑 비슷해서 사람이 이렇게 벌렁벌렁 뛰는 거 있잖아요. 두누누누누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난타를 하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2시간, 3시간을 치는데도 안 힘든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난타는 어디서 한다 그랬죠? 지금 지금 여기 구민회관에서 보니까 모든 도봉? 북이 도봉 구민회관이 있더라고요. 노원구미는 난타 아예 이름이 있어. 아, 노원구에서는 거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 그리고 그때 여기는 한번- 모든북. 예, 구민회관에서는 그래서 한번 모든북이고. 좀 저도 이제 좀 풀 수 있는 곳 스트레스 나름대로의 그런 거를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 모든 북 하는데 모든북은 저기 어떤지. 저기 예. 구민회관, 예. 난타는 노원 구민회관에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두들기면서 약간 해소. 이게 음. 그냥 막 두들기는 게 아니라 리듬을 타잖아요. 예, 리듬, 예. 그러니까 거기 자기까지 실어서 몸을 하면 좀 약간 좀 그 리듬을 예, 타면서 모든 스트레스 해소도 처음에는 되고 안 돼서 스트레스 받아요. 처음에 그쵸. 들어가서는. 익숙지가 근데 않으니까. 처음에는 초조하더라고요. 막 같이 여러 명이 들어갔는데 내가 뭐든지 좀 늦게 배워 몸으로 하는 거를. 그래갖고 자전거 배울 때도 딴 사람은 하루에 배웠는데 난 3일 걸렸거든요. 빨리 터득한 사람이 근데 있고 좀 천천히 배운 느리고. 사람들은 오기가 맞아요. 생겨서 나중에 더 끝까지 가더라고요. 끝까지 하는 게 뭐든지.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그 탈춤도 그랬어. 처음에는 저는 목소리를 악기로 아 그렇죠. 노래. 노래 잘하는 것도 진짜 좋잖아요. 누가 어디서나 막 노래 좀 해봐 그러면은 한 곡 딱 뽑을 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 제가 또 요즘 그 40대 50대 그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 이렇게 미디어 수업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엔돌핀 있잖아요. 막 자기가 연기자가 되고 카메라를 들고 이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거 그 취미처럼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여기 카메로님 연기 봤잖아요. 아,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얘기 아니라 하여튼 그런 거에서 자기가 해보지 못한 거 누가 주인공을 40대 돼가지고 주인공을 하겠어요 아줌마들이 그 저 말고요 전 주인공이 아니지만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난 싸우는 거 예쁘게. 잘하는데. 나중에 한번 그 이번에 그 수료하신 3기 미디어 예. 뭐라 그래야 돼? 수료생이라고 예, 그러네요. 교육생들 그분 참여자들 중에 그때 한 번씩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공개 방송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아이한테 주인공이 되라 그랬대요. 가르칠 때 평소에. 근데 자기가 이 미디어 교실을 수료하면서 나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느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와서 확 닿더라고요. 음. 그게 진짜 중요하고요. 우리 주부들한테 진짜 어필하고 싶은 얘기고 예.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진짜 나이 들면서도 더 그런 새로운 거를 깨달아가고 그런 기쁨 그런 게 참 삶의 활력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내가 몰랐던 분야에 대한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 그 활동도 내가 주인공인 거 마냥 그냥 그런 것도 거기다가 나를 취미생활도 놓고 돼요. 이게 예, 이야기를 본인의. 쓰니까 아 오늘은 뭘 쓰고 막 그냥 나와 이렇게 쭉 나오면 이제 거기다가 막 글을 쓰면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막 이게 막 푸념 떨듯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다 쭉 쓰면 기록할 수 있는 예, 거 기록도 나를. 되고 또 만약에 한참 있다가 뒤돌아보면 아 내가 저때 그랬구나 이게 이것도 있으면서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생각보다 글도 잘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요새의 삶은 스트레스가 없이는 살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다면 풀는 방법을 내가 예, 찾아서 그게 중요한 그러면 것 건강에도 같아. 좋겠죠. 근데 대부분 그냥 가정주부들 보면 드라마 보는 게 취미예요. 이렇게 아무 활동 없이 근데 그런 의외로 분들도 주부들 중에도 술 잘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해소 차원으로 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좀 건전하게 자기가 좀 해소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못 찾고 그냥 수다만 떨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첫발 내디디는 게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재미없는 그래서 재미없어 나 요즘 재미없어. 뭐가 사는 게 재미가 즐거운 게 없다. 즐거운 거 왜 없어.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되게 뭐 살아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어. 들면 벌써 이제 이미 그게 우울증을 또 오잖아요. 제가 예, 예. 잠깐 여기 네. 가장 아름다운 시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네. 그 구절 중에 네. 제가 딱 마음에 드는 구절은 네. 뭐 가장 뿌듯한 시간은 성공한 시간이고 네. 달콤한 시간은 일한 뒤에 휴식 시간이라지만 즐거운 시간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좋아할 수 있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취미를 하다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연 치유가 되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마무리가 되네요. 막 이렇게 하니까. 네. 네. 해야 될 것 같아서. 집에 가랍니다 이제. 네. 또 끝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취미에 대해서 또 이 저희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얘기 있으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 그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두려움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걸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첫 발을 내디디면 어쨌거나 뭐 맛보고 싫으면 관두더라도 그 맛을 일단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뭐 쾌감이라든가 성취감이라든가 재미라든가 이걸 느낄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네. 예, 용기를 내시라고. 안타까운 부분이 이렇게 우리는 지금 취미가 있는 네. 얘기를 하니까 취미가 있는 걸로 네. 되지만 없는 나가지 못한 사람들, 사회에 나오지 못한 주부님들은 또는 아가씨들이나 뭐 어린이들이나 남자분이들 그러면 되게 이 마음 한쪽이 벌써 우울해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소통이 안 됐다라는 그 자체가 되게 안타깝더라고. 취미 생활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도 얼마든지 네.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친정 어머니는 마당에다가 그 화분에 꽃 심는 걸 굉장히 취미로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꽃들이 굉장히 뭐 비싸고 좋은 꽃이 아니었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나팔꽃, 뭐 분꽃, 채송화 뭐 이런 것들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그 나팔꽃이 장독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다가 끈을 달아줘가지고 나팔꽃이 지붕까지 올라갔던 그런 꽃을 저희들이 우리 동생하고 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꽃들을 보면 그 친정 엄마가 생각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엄마의 그 취미 생활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취미 생활은 적당하고 좋은 취미 생활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소소한 취미 생활을 여러분들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뚜레비님이 지금 꽃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준비해온 것 중에 그 꽃이라는 게 집안에 이렇게 큰 꽃도 물론 좋지만 작은 꽃, 특히나 작은 꽃을 현관 바로 옆에다가 화분 하나 정도 놓으면 나쁜 기운이 들어올 때 그걸 확 흡수를 한대요. 그리고 또 주방은 저축, 돈을 관장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화식물을 홀수를 놓으면은 이렇게 집안에 돈이 새지를 않고 모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주부님들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런 거 하나씩 키우시면 좋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정보 같은 거. 네. 근데 오늘 되게 취미에 대해서 많이 잘 나눴고요. 저희 또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게끔 또 광고 네. 써니님께서 또 한번 해주세요. 예. 이 방송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다 들으실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아이블로그 앱을 다운받으셔서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아이폰은 팟캐스트에서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다 다운받아 들으시게 끊임없이 들으실 수 있답니다. 혹시 컴퓨터로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도봉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도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가 다음 주는 도시녀들의 제철 음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또
혜원님께서 몸살림하고 생체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나의 일상에서 과감히 벗어나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나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좀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고, 취미를 통한 작은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힐링의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가 이번에 또 취미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이 방송을 듣고서 좀 이렇게 취미를 한 가지씩이라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먹거리들이 되게 많아서 풍성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찾아뵐게요. 네.